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들은 2023년에 8.7% 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17명을 숨지게 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용의자가 오늘 사형 선고를 면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등록돼 있던 3만 6천 명 이상의 뉴욕시 아동들이 저렴한 차일드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들은 2023년에 8.7% 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내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8.7% 인상한다고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들은 내년 1월부터 매달 평균 146달러가 인상된 1,827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금 수령자들은 오는 12월 소셜 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서 내년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8.7%는 지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17명을 숨지게 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용의자가 오늘 사형 판결을 면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미국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배심원 판결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12명 중 11명은 이날 크루즈의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판결했습니다. 17건의 1급 살인 및 17건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크루즈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날 법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사형을 판결하지 않은 배심원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크루즈는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크루즈는 범행 이전 교칙 위반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상태였고 이 총격으로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기 명단에 등록돼 있던 3만 6천 명 이상의 뉴욕시 아동들이 저렴한 차일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저렴한 차일드 케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 3만 6천 명의 신청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뉴욕 시민 가정은 누구나 저렴한 차일드 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차일드 케어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미만, 즉 4인 가족 기준 연 8만 3,2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자리가 모자라 저렴한 차일드 케어 지원을 못 받는 뉴욕시 아동이 3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제 신청만 하면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에서 차일드 케어 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동서비스국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12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 부스터샷과 6세에서 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부스터샷 두 종입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 개량형 부스터샷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가 모두 면역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백신입니다. 새로운 부스터샷은 1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부스터샷을 맞은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접종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논의와 접종 권고가 이루어진 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뉴욕시의 보건국장 애슈윈 바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뉴욕시는 36만 개의 2개 코로나 부스터샷과 6천만 개의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기를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비교적 잠잠한 편에 속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 연시 사람들이 실내에 모일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백악관도 지금까지 미국인 중 약 1,150만 명이 업데이트된 부스트샷을 접종했다며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 시민들에게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함께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미국인의 35%가 한 번의 부스터샷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접종률이 지금과 같이 저조하다면 이번 겨울철 하루에 코로나19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식량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매주 수천 명의 가정에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2021년에는 1억 2,100만 개 이상의 식사를 배급했고 올해에는 더 많은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며 뉴욕시의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뱅크의 한 관계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상 최대의 수치며 작년보다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93%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시에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오면서 푸드 팬트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푸드뱅크는 우리는 여전히 가능한 많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많은 양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다며 제공되는 음식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식량 위기는 뉴욕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모든 푸드 팬트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푸드뱅크도 여러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의 유통회사인 아이비뷰티가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국립유방암재단에 1만 달러와 2만 달러 상당의 자사 브랜드 제품을 기부했습니다. 아이비뷰티는 국립유방암재단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2년 연속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뷰티는 이번에 기부된 제품은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달되는 국립유방암재단의 호프킷에 사용되는데 이는 치료 과정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부에 대해 아이비뷰티 관계자는 다시 한번 국립유방암재단과 협력해 커뮤니티의 건강과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방암을 치료 중이거나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고품질 뷰티 제품을 통해 잠시나마 병마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본인을 가꾸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 미국인이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감독기관인 의회 회계감사국이 국세청과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데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약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세금 최초 보고자, 가족 구성원별로 이민신분이 제각각이라 신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이 세금 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회계감사국은 만약 코로나19 지원금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을 놓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총기 참사 중 하나인 2012년 커네디컷주 샌디욱 총기 난사 사건이 날조라고 주장해온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9억 6,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커네디컷주 주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샌디욱 참사 희생자 유족과 FBI 수사관 등 15명이 알렉스 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9억 6,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샌디욱 참사는 지난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20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인포워스라는 극우 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원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주류 언론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존스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것이 조작됐으며 재판 역시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희생자 유족 등 원고들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기밀 서류가 담긴 상자를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로 반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직원이 FBI 수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기밀 문서가 담긴 상자를 마라라고 리조트로 옮겼다고 진술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첫 번째 FBI 소환 조사에서 기밀 자료를 취급한 사실조차 부인했지만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기밀 문서가 든 상자를 옮긴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 직원에게 기밀 문서 상자를 옮기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제시하며 추궁했고 이 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직원의 이 같은 진술은 연방검찰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문서를 만들어냈다며 법무부가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거짓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파소가 이른바 이민자를 보호하는 성역도시에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엘파소가 지난 8월 말 이후 뉴욕에만 8천여 명, 시카고에 2,300명 등 만여 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미동부 성역도시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엘파소 지역의 난민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풀려난 난민 신청자는 2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다른 도시에 보내진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엘파소가 국경 도시 중 가장 많은 난민을 성역 도시로 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엘파스시 당국은 난민 문제는 연방 차원의 문제다. 난민은 엘파소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온 것이라며 타도시 이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엘파소 시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난민 신청자의 숙식비와 교통비로 610만 달러가 지출됐다며 연방정부에 상환을 요청했으며 이송된 난민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버스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엘파소시의 이 같은 난민 분산 노력은 에버 주지사의 주정부 차원의 이송과 별개로 주지사가 이송한 난민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